예전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그룹의 게시물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그룹 이름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한 젊은 여성분이 자신의 가해자이자 조종자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가 자신에게 사용했던 몇 가지 문구를 적어두었고, 저는 거기에 몇 가지를 더 보탰어요. 그리고 이런 문구들이 조종자나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문구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를 통해 여러분이 이런 문장이나 조작을 듣고 관계 속에서 나르시시스트, 가해자 혹은 일상적인 조종자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심리학자 율리아 라투넨코입니다. 그리고 저는 벌써 18년째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있으며 커플이나 가족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 아주 흥미로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는 접니다. 그리고 여기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희생자에게 사용하는 첫 번째 조작 문구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 뭐든지 해줬을 거야. 나는 네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 여기서 그는 죄책감을 이용해 조종하고 희생자는 곧바로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를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들죠. 이렇게 해서 그는 그녀를 희생적인 입장으로 몰아넣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사랑이란 곧 희생이기 때문이죠. 희생적인 사랑은 사실 모든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조종자는 당신의 희생에 특히 큰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당신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참고 견디는지, 그리고 그를 사랑하기 위해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보고 싶어 하죠. 조종자가 자주 쓰는 두 번째 문구는 나는 네가 내게 더 유연하고 개방적이었으면 해입니다. 그는 자신의 희생양을 굴복시키고 완전히 꺾으려 합니다. 그는 그녀가 굴욕을 당하고 부서진 모습을 보고 싶어 하죠. 그는 그녀가 자신의 모든 필요와 욕구, 감정까지도 포기하고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을 무시하길 원합니다. 그는 그녀의 세상이 온통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길 바라는데, 이는 그가 어릴 적 친어머니가 다 해주지 못한 일을 그녀가 대신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사이코패스 가해자, 조종자,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희생자에게 어머니의 대상을 투영하며 마치 작은 사이코패스 아이처럼 행동합니다. 마치 가게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며 엄마, 저 장난감 갖고 싶어 라고 소리치는 아이처럼 말이죠. 엄마, 내 이 소원을 꼭 들어주어야 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요구에 대해 당신이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조차 상상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당신에게는 자신의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자신만의 것이 전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을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을 자신의 자원,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은 유연하고 개방적이어야 하며, 또 개방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가 당신의 모든 삶, 심지어는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인생의 모든 에피소드까지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당신의 어떤
비밀이나 숨겨진 이야기까지도 알아내려고 노력할 것이며 나중에 그 정보를 이용해 당신을 조종하고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그의 대부분의 조종은 너는 해야 해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누구에게? 왜? 당신이 그에게 무언가를 해야 하죠? 사실 당신은 그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를 낳은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런 메시지는 사실 어머니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엄마는 자신의 아이에게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죠. 하지만 당신이 여성으로서 그에게 해줘야 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적인 영역에서도 너는 해야만 해 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는 섹스에서 더 창의적이어야 해. 아니면 너는 섹스에서 별로 흥미롭지 않아서 내가 너와 함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어. 즉, 보시다시피 여기서 여성은 그의 만족, 그의 오르가즘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책임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아주 자주 여성이 그 위에서 뛰거나 뭔가 특별한 것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뛰고 만족해서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는 것을 좋아하죠. 그렇죠? 그는 당신이 자신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 어떻게 지쳐가는지,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를 그에게 쏟아붓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당신을 조종하는 거죠. 섹스에서 더 창의적으로 되라고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뭔가를 바꿔야 우리 섹스가 더 좋아질 거야. 우리 둘 다 뭔가를 바꿔야 해가 아니라 네가 바꿔야 해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그는 이미 여성을 폄하하기 시작하고 그녀에게 네가 섹스에서 뭔가 잘못됐어? 네가 뭔가 결함이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피해자인 여성은 안 돼. 내가 이렇게 결함이 있으면 그가 더 나은 여자에게 갈지도 몰라. 뭔가 내가 성싱 관련 강좌라도 들어야 하나. 그를 위해 뭔가 특별한 정보를 알아봐야 하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는 이런 관계에서 매우 힘들게 느낍니다. 그녀의 성적 자아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렇습니다. 너는 나를 더 많이, 더 잘 만족시켜야 해. 왜냐하면 너는 결코 충분히 해주지 않으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다시 아이가 엄마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는 반드시 내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해. 그리고 그들은 즉시 만족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기다릴 줄 모르고 상대방이 지금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작은 아이가 엄마, 나 배고파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줬죠? 그리고 당장 줘? 안 그러면 나 굶어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종자와 가해자들도 자신의 파트너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언이 있습니다. 너는 내 기대에 부응해야 해. 아니면 요즘 들어 너에게 점점 더 실망하고 있어. 네가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너는 내 관심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질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너를 떠날 수도 있어. 여기서 그는 피해자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의존적인 사람으로서 피해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의 가학적 조종자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여기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당신이 그의 모든 제안, 요구, 부탁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과 성적인 영역에서의 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나르시시스트와 사이코패스들은
여성의 성적 영역을 짓밟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 그 여성분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자주 밤 3시쯤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곤 했다고 해요. 만약 그녀가 자고 있거나 혹은 낮에 바빠서 답장을 하지 못하면 그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왜 내 전화나 메시지에 답하지 않는 거야? 네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그 대가로 꽤 많은 돈을 받길 바란다. 즉, 보시다시피 그는 이미 그녀를 마치 행실이 좋지 않은 여성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결코 그런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성이 변명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질투를 느꼈고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런 열등감을 인정할 수 없어서 그 열등감을 그녀에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고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변명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비난에 이렇게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는 네가 내 대해 상상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가서 네가 알아서 해결해. 사실 그들은 종종 성적인 부분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고 이 영역에서 여성은 많은 폄하를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충분한 정도의 오럴 섹스와 애널 섹스가 필요해. 그리고 네가 이걸 하지 않는다면 이야 다른 여자들이 이걸 해주길 바라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네가 안 하면 나중에 불평하지 마.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면 가서 포르노를 보고 정상적인 여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배워와.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희생자를 이용하며 그녀를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협하고 그녀의 성적 매력을 깎아내린다. 그는 그녀를 굴복시키고 그녀의 지배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 나는 네 남편이니까 넌 내 말을 들어야 해. 왜냐하면 가정에서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목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이건 완전히 가부장제고 전혀 동등한 관계가 아니야. 이건 주인과 노예의 관계일 뿐이야. 그는 그녀에 대한 권력을 원하고 그녀의 복종을 바란다. 그는 여성을 자신의 자원으로 삼아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의 중요성을 높이고 싶어 한다. 여기서 내가 주인이다. 이건 전적으로 권력의 문제다. 여성을 착취해서 남자가 자신의 깊은 무의식 속에 낮은 자존감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조작자이자 가해자의 명언이 있다. 네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해? 그리고 그는 곧바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누가 너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겠어? 나 말고 누가 너랑 관계를 맺으려고 하겠어? 그가 왜 이런 말을 할까? 그는 그녀를 깎아내리며 그녀 머릿속에 자신 말고는 아무도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심어주려는 것이다. 그래야 그녀가 절대 자신을 떠나지 않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자신의 희생자에게 의존하고 그녀를 잃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누구에게서 피를 빨아먹겠는가?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다. 그가 자신의 희생자를 조롱과 트롤링, 냉소, 그리고 그녀를 모욕하는 말로 인해 히스테리, 경련, 눈물, 비명, 울음까지 몰아넣었을 때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그냥 농담한 거야. 아니, 너는 왜 그렇게 반응하는 거야? 내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가 내가 하는 말은 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해 라고 말한다. 그런데 나중에 희생자를 몰아쓴 뒤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냥 농담이었어 라고 말한다. 도대체 너 뭐가 문제야? 뭐야? 너 이제 감정도 없고 유머 감각도 없는 거야. 뭐야? 그리고 여자는 그를 믿는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면에서 결함이 있고 심지어 유머 감각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런 경우에 항상 이렇게 말한다. 남을 비웃지 말고 자신을 비웃어라. 왜냐하면 남을 비웃는 사람은 사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중요성과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 하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화를 내고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무슨 식으로든 모욕하고 깎아내리고 상처를 준다면 당신은 보통 그에게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한다. 내가 폭발한 건 네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깎아내리고 상처를 준 건 네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나를 이렇게 만들지 마. 그렇죠? 하지만 당신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의 친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도 당신에게 마치 어머니에게 하듯 불만을 표하는 거죠. 그는 자신의 고함, 무례함, 그리고 당신에게 하는 모욕적인 말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는 어떤 일에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책감이라는 형태로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고 이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전부 당신 탓이야 라고 말할 거예요. 아주 자주 조종자와 가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자들에게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한다고 비난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조종자, 가해자의 투사로 실제로 그들이야말로 매우 높은 수준의 자기중심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투사를 떼어내어 자신의 피해자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한밤중에 당신을 깨우며 나 섹스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죠. 당신이 아니 나 자고 있잖아 라고 하면 너 이기적이구나, 너는 자기 생각만 하네 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좀 극단적인 경우일 수도 꼭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이기심을 들먹이며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기적인 사람은 바로 그들입니다. 매우 자주. 조종자들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조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됐어. 나한테는 이제 충분해. 이제 끝이야. 나는 너를 떠날 거야. 영원히. 안녕.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 좋아. 영원히 안녕. 그는 며칠간 침묵을 지킬 수 있지만 그 후에는 다시 예전의 행동이 반복될 것이고 어쩌면 달콤한 쇼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했듯이 조종자는 자신의 희생양을 잃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 전체를 바꾸고 싶어. 네 친구들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네 가족, 어머니, 아버지, 자매, 형제들도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까 그들과 연락하지 마. 너에겐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조종자가 자신의 희생양의 주변 인맥을 끊고 어려운 시기에 그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환경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어디로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녀가 주변 사람들과 다투거나 멀어지게 하여 외부의 자원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그녀가 자신을 지지해주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그는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주변 환경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느끼고 그녀를 모든 사람들과 단절시키려 한다. 그녀가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그에게만 두고 오직 그의 소유가 되어 그만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려는 것이다. 여기 질투와 관련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조작이 있다. 그들은 기둥이나 의자에도 질투를 느낀다. 이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뉘앙스가 있다. 과거에 대한 질투다. 이것은 조종자이자 가해자의 특징이다. 그는 처음에 여러분의 신뢰를 얻으려고 다가와서 이렇게 묻기 시작한다. 과거에는 어땠어? 예전에는 모든 게 어땠어?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남자와 침대에서 어땠는지, 성적으로 만족했는지 등 세부적인 것까지 캐묻는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를 신뢰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는 계속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도 그의 질문에 답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무서운 일이 시작된다. 그는 질투하고 비난하기 시작한다. 여러분은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니, 네가 물어봐서 내가 말한 거잖아. 나는 네 질문에 답했을 뿐이야. 듣고 싶지 않았다면 왜 물어본 거야?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물어보긴 했지만 넌 침묵하고 참았어야 했어. 그리고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는 나에게 말하지 말았어야지. 이해하시겠지만 그는 이런 일에도 책임지지 않아요. 자신의 호기심에 대해서도 그리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데 이건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에요. 일종의 동성애적인 면도 있거든요. 그는 당신을 통해 그 남자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하고 결국 자기와 같은 성에 관심을 갖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항목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꼭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하죠. 여자는 많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단 한 분뿐이다. 아주 자주. 사이코패스나 가해자, 그리고 조종자,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어머니를 숭배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매우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경우든 어머니와 대화하지 않거나 어머니와 갈등을 벌이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결국 그의 인생의 파트너가 될 여성에게 쏟아지게 되고 그는 끊임없이 여성으로부터 분리되려고 하거나 그녀를 폄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숭배하는 그 나르시시스트들은 어머니를 이상화합니다. 그들은 어머니에게 매우 강하게 집착할 수도 있고 자신의 파트너인 여성을 어머니와 경쟁하는 상황에 놓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즉, 만약 여자친구가 무언가 필요하고 어머니도 무언가 필요하다면 그는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달려갈 것이고 여성은 그 다음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자신이 만난 나르시시스트 조종자의 가해자들에게서 들었던 이런 문장들을 더 추가해 주실 수 있나요? 정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